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짱 박사와 같이 함께하는 중등 임용, 이번 시간에는 탑픽 생산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어느 기업의 상황을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느 기업은요, 판매 촉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 단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요. 여기 보니까 평균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도 얼마든지 판매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 기업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서 아무리 판매량이 증가해도 상품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기업의 판매 전략이 과연 합리적인가? 어떤 판매 전략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격이 평균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판매할 용의가 있대. 그러니까 약간 시장 점유율을 확장한다던가 처음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서 좀 낮은 가격, 여기 보시면 가격이 평균 비용에도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P-AC 여기다 Q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P가 AC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윤이 어떻게 0보다 작게 됩니다. 손실을 본단 말이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가? 그것을 평가하세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럴 수 있다고. 야, 손실 보면서 왜 거기 남아있냐? 특히 지금 또한 이 기업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라는 거,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 수용자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언급해서 써 주셔야 돼요. 자, 프라이스 테이커다라고 하면은 가격 P가 AR하고 같고요, MR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 P가 AR이 AC보다 작으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가? 예, 합리적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렇지, 손실은 보지만 조업 중단점보다는 단기에서 여러분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조업 중단 가격이라고 할까요? 조업 중단, 언제 조업을 중단할 것인가?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지가 않네요. 조업 중단 가격은 우리가 이게 AVC의 최소점을 조업 중단 가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VC의 최소점에 바로 그게 조업 중단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P가 AC보단 작아. 근데 조업 중단 가격보다 큰 경우, 이거 다시 정리합시다. 종합 정리하게 되면 조업 중단 가격보다는 P가 큰데 AC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는 손실은 보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업 중단 가격보다 P는 크니까 조업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판매 전략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평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합리적일 수 있다. 단 조업 중단 가격보다 이 P가 높은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판매할 용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판매 전략이 좀 더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지금 이 얘기야. 평균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조업 중단
시점 조업 중단 가격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건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 하나 써주면 될까요? 지금 AVC랑 AC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고정비용인 거 아시죠? 평균 고정비용. 그래서 픽스드 코스트인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썬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라고 하면 고정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고정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은 좀 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단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자,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 다음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단기에서는 이게 성립해요. 단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업 중단 가격이 AVC가 되는 건데 단기와 달리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업 중단 가격 AVC랑 AC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AVC와 AC가 같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같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에는 이런 게 성립하는데 장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업 중단 가격이 AC가 되니까 이때는 손실뿐만 아니라 조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평가하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을 살짝 써주시면서 조업 중단 가격인 AVC보다 높을 때, 근데 이건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장기에는 그렇죠. 조업 중단 가격이 바로 AC가 되는 것이니까 장기에까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서 쓰면은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에코쌤은요,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의 사업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L이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유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되게 재미나게 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노동 시간이 L이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윤도 증가한데 근데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반대가 돼서 24가 되면 이윤은 빵이 된대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노동이고요. 이윤을 그렸습니다. 자, 노동이 일정 부분 증가하면 이윤도 같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윤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빵일 때 빵이고 24일 때도 빵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소비하는 여가의 시간은 24에서 노동 시간을 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효용함수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효용함수로 그리려고 하면은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이제 이윤이 높아질수록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이 증가할 것이고요. 이게 L이 뭐야? L이 여기 이탈릭체 L이 여가거든요. 여가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릴게요. 여기다 L을 놓고 이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에코쌤의 여가 시간에 대한 이윤 궤적을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노동 시간에 대한 이윤 궤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대문자 L은 노동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가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지, 이게 L로 바꾸면 되잖아. 이 L은 앞에서 본 것처럼 24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24시간이 되고요.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일정 지점을 지나면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를 여기다 접목을 시킵니다.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효용 극대화 최적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런 점을 선택하고 이런 점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됩니까? 하면은 바로 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여가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효용 극대화를 추구할 때는 여기잖아, 여가 시간이. L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윤 극대화잖아. 그래서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가 되는 점은 A라고 하면 L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효용 극대화하는 극대화 시 여가 시간과 최적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L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 시 여가 시간.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윤 극대화는 여기 L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게 큽니까? 그쵸? 여가 시간은 효용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만 낼게요.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조금 바꿔가지고 여가 시간에 대한 이윤 궤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타내면은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만약에 효용함수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과 이윤이라고 논다 할게요. 그럼 노동시간은 증가할수록 효용을 깎아먹잖아.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윤은 플러스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동, 이윤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극대됩니까? 예,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의 극대, 증대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요 점을 선택할 때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요게 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여가와 이윤 평면의 그래프를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이렇게 그린 것이고, 만약에 노동과 이윤 평면을 나타내세요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에코매니아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접촉해서요, 부지를 알아보고자 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대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면밀한 조사 후에 최적의 조건을 갖는 부지를 100억 원에 구입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대가로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5억 원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이미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부지를 구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순간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야, 같은 조건의 부지를 103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두 부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해. 똑같은 땅인데 이전에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5억 원의 수수료를 내고 100억 원에 구입을 하니까 얘는 105억 원에 이제 부지를 구입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치, 여기는 103억 원의 부지를 구입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부지 선택하는 게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니 지금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105억 원하고 103억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 105보다는 103이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작성 방법은요. 합리적인 선택을 경작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라. 이렇게요. 그럼 경작적은 어떻게 낫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이스 이렇게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문제화 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틀린 거지. 왜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 경작을 안 배워도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 미리 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거야. 매몰 비용. 네, 이해 가십니까? 썬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 5억 원 빼면 이거 얼마야? 105억 원이 아니라 원래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몰 비용은 지나간 버스야.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라앉는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수수료를 줬어. 그래서 100억 원짜리 땅을 여기다가 부지를 마련할지 아니면 103억을 할지 이게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매몰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합리적인 선택은 어떤 거를 초이스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요거를 초이스해야지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합리적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써주시면 오케이 됩니다. 물론 매몰 비용에 대한 개념도 잠깐 체크를 해 주시긴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죠. 자, 다음 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다음에 비용 함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노동의 가격이 2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비용 곡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노동 가격이 2배로 상승하면 총 비용이 올라가겠죠. 평균 비용과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런 것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평균 비용과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가지고 노동자에 관련된 가격, 노동 가격이 임금 상승에 미치는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올라갈 거야.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총 비용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총 비용은요. 임금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정 비용이 있고 가변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평균 비용이라 할게요. 평균 비용은 전체 생산량 이거를요. TC를 Q로 나누는 게 평균 비용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Q가 되는 것이고 저기 W0 L 더하기 RK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의 가격 W가 2배로 상승했어. 얘가 E 이렇게 쓸게요. 아니면 얘가 그냥 상승했어요. 그럼 총 비용이 상승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비용은. 그치, 총 비용이 상승했어. W가 상승했어. 그러면 H가 상승했어. 평균 비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은요.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총 비용, 여기서는 이제 가변 비용이야. 또는 하나만 더 쓸게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TVC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고정 비용이다라고 하면 가변 비용이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한계 비용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양을 생산할 때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일 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먼저 그거에 초점을 맞춰 보면은요. 요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고 한계 비용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다양한 비용들을 표시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심플하게 보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AC가. AC1 이렇게 올라갔어. 한계 비용도 MC1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둘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요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비용 극소화를 위한 여기 나와 있는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을 그려서 그래프에 반영하세요. 그리고 동일한 양을 생산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네, 한번 보시면 더 작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L이 되고요. 여기가 K가 된다고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비용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제 R분의 W예요. W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등량 곡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간다 할게요. Q 스타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요 점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요 점을 찾아볼게요. 요 점. 요 점은 요 점이요. 그러면 이게 TC를 TC0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노동의 가격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노동을 이만큼 사용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TC0 이렇게. 자, 그런데 TC0. 그런데 이게 아니라 노동의 가격이 비싸졌다 할게요. 자본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비용이 들어가는 게 TC0고요. 노동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W1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인건비가 2배 올라가게 되면 이거 정확히 하려면 2배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 EW0분의 TC0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게 2배 올라가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동일한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Q스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비용이 이게 이렇게 더 이쪽으로 가서 선택점이 가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점이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TC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W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양을 생산할 때 여기가 A점이라고 하면 A점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가격, 인건비가 비싸지게 되면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고요. 가파르게 됐을 때 이전과 동일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B점을 생산해야 돼요. 자, B점을 생산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증가한다고. 총비용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S잖아요. MRTS LK와 그 다음 R분의 W가 일치하는 데서 비용 극소화가 달성된다는 거 언급하면서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W 인건비가 2배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그쵸?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비용 극소화 조건을 쓰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살짝 주관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이제 그림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계산하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노동의 가격 얼마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MRTS 구하시오 하게 되면은 계산 문제인데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은 계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할만하신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산자 선택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한 4문제 풀어봤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요 비용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